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유정입니다. 저희 한밤 투자알백 주말 방송은요. 매일 밤 토요일, 일요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약 5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2022년 하반기 촘촘한 투자 전략 함께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오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두 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그리고 뜨끈뜨끈한 시장 이슈까지 모두 다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밤 주자알백 토요일 방송 주인공 두 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시장이 이번 주에 또다시 추가로 반등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많이 좋고요. 오늘 특히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7월 29일 이날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유망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들 그런 모든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락장의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정진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한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또 본부장님이 이렇게 기쁘시면 함께 노란톡 들어와서 함께 지금 수익률을 받아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정말 함께 기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 역시도 정말 너무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네. 일단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녹화 방송 때 일주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라인대가 일단 고점이고 여기서부터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주요 기술적 고점이다. 왜냐면 예상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했었을 때 나머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며 FOMC 결과라든지 금리 인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화요일 본장 시간대까지는 눌림을 가져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점에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지속적인 상승 매수세가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 100% 대응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계약 기준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나요? 한계약 기준으로 제 짧은 식견으로 얘기해보자면 한 300만 원 아닐까요? 300만 원 네. 정도요? 제가 지금 딱 잡아드린 대로만 딱 완벽하게만 가져갔다라고 하면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금액인데 한 4,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저한테 좀 가장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장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칼리 전문가님의 정말 이 교육만 고지고대로 따라만 갔어도 4,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여러분의 계좌에 이렇게 찍혔을 텐데요. 정말 시장을 읽는 정확한 예언자라고 제가 정말 칭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고 전문가님들이 이번 주에 기록한 이 급등 수익률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모아서 이 시장을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두 가지 큰 논쟁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7월 이후 8월부터의 우리 시장이 베어 마켓 랠리로 달리냐 아니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서머 마켓 랠리가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지금 금리 인상 같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은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상태가 먼저 선반영돼서 이 선반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마법의 선반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반영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선반영을 미리 받아서 미리 지수가 밀렸고 그 미리 받아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강하게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돌아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좋게 만약에 하반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이 증시가 여름 서머랠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서 서머랠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하반기가 좋냐? 사실 하반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2분기 GDP가 발표된 걸 딱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2분기 GDP가 쉽게 반전되기는 좀 쉽지가 않다. 특히 미국 2분기 GDP의 소비 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따지고 보면은 이건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반등의 폭이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잡아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FOMC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그래서 금리 인플레이션 잡는 속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원자재랑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반영되는 8, 9, 10월 요 정도 때 되면 원유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시장에 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분수령은 역시 8월 초에 오펙 회의가 되지 않을까. 8월 레이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완전히 무너지느냐, 다시 한 번 또 밀리느냐, 아니면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보여서 썸머 랠리로 가느냐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모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베어마켓 랠리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은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베어마켓 랠리라고 당연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솔직히 사실상 뭐 썸머 랠리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으로만 좀 가져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시 분위기가 지금 현재 반전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올, 지금 본부장님이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추가적인 이 언급보다는 일단은 저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근거 자체를 3월 말부터 지금 4월 초 기준의 고점서부터 낙폭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미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하락장에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상승폭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정확하게 포인트, 타이밍, 돌파 자리값, 여기 구간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값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나중에 어디서 증명을 해주실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700짜리가 어제자 가장 중요한 자리값이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GDP 지금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지금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가, 경기 침체라는 이 내용 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되려 발표 즉시에는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본장에서는 이 해석 자체가 다시금 빠지면서 9시 30분에 있었던 발표의 저점 자체를 밀면서 매도세를 크게 이어갔었거든요. 그 뒤로 나서 12시 이후서부터 다시금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전고점 깨면서 랠리를 크게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냐면 제가 그냥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 근거를 얘기하진 않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랑 방향성이랑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황과 접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자리값을 깨고 어제는 그냥 떨어졌어야 되는 게 사실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떨어질 만한 근거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기고도 다시금 반전을 보여줬다. 빅스텝을 가져갔었는데도 상승 반전,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생각보다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마저도 다 지금 상승 랠리를 이번 한 주를 정말 강하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견은 어쨌든 12,700 선물 기준으로 포인트 이 자리값이 가장 주요 마디값이고요. 횡보 또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이따가 일단 나스닥 방향성 설명드릴 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저는 한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3월 말부터 지금 낙폭을 가져갔었던 현재 구간대에서의 반등폭이 이어지는 베어 랠리 마켓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베어마켓 랠리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한 표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서머마켓 랠리로 접어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 수익률들 다 선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 쪽 입장 가능하고요.
이 노란톡은 이 주말 방송에서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단 50분간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시장이 아무리 약세장을 보이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이슈들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모두들 아시는 대로 75bp 빅스텝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진 FOMC 발언 이후에 다음 날 미국과 한국은 안도 랠리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장은 9월 이후에도 75bp 또는 그 이하 인상을 예상 중인데요. 앞으로 시장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는 건지 좀 안도해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먼저 FOMC 발표 내용을 조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75bp 인상을 또 보여줬고요.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지금 475억 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9월 이후에서부터는 이 긴축의 규모 자체가 2배로 늘릴 것이다. 요거는 이전부터 지금 가져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수요일 날 발표됐었던 내용과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일단 계속 지켜봤었는데 이미 본장에서도 기대감에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발표 직후에도 계속적인 급등을 보여주면서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울트라 스텝이라고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1% 맞아요. 상승이라는 지금 울트라 스텝 얘기도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75bp 쪽으로 이미 예상치가 좀 많이 쏠려 있었던 확률 자체를 조금 더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움직임을 연준이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도에 대한 지금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다음 금리 인상폭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것이다.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언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차차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계속 가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비둘기파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시장에 조금 이제 달래기도 같이 가져가는 연준의 지금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조금 특이하긴 해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큼의 강한 상승 랠리를 바닥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었나라고 했었을 때 정말 물음표가 있는 한 주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럼 다음 9월 이후에도 이제 이 75bp 아니면 이거보다 인하라고 했었을 때는 충격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덜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만큼 비슷한 상황만큼 강한 상승은 못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강한 하락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을 때 이 PC 물가지수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을 오늘 금요일 날 하필 좀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CPI와 지금 봤었을 때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연준은 좀 괜찮다라 시장 지금 경기 상황 너무 괜찮아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래기를 지금 보여줬었는데 그 뒤에 발표됐었던 이 GDP 역성장이 좀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CPI 물가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2달 전부터 해서 연속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 지출이 닫힌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봤었을 때 앞으로의 연준 스탠스가 어떻게 이어갈지가 좀 중요한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빅 스텝과 베이비 스텝, 빅 스텝 2번 정도 나머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몇 번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도 안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충격을 주기는 저는 조금 많이 어렵다. 확률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음 장에서도 계속 충격은 받기 어렵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한 번 이슈에 대해서 파면 끝까지 분석해서 알려주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조가해야 될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달러도 역시 그 마법의 선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달러 앞으로 금리는 더 계속 올릴 건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간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된다?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좀만 한 3일 동안 지수가 좀만 돌아주니까 특히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밀려 내려가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종목들 다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네. 참고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TV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현대일렉트릭 오늘 9% 급등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지금 폭등 중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20% 가까이 폭등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방송 지난주까지 못 보셨으면 진짜 이 상승장에 가장 여러분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보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통 메시 오픈 채팅 들어오셔야지 가능하다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FOMC 리뷰를 좀 더 얘기 드리면 앞으로 $1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정책금리가 75bp 인상했습니다. 이 금리는 2.25%에서 2.50%고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면 9월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축소하겠다. 중립금리가 얼마인데요? 중립금리가 얼마일까요? 3%가 넘어가면 중립금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를 타겟으로 잡고 있고 중립금리라는 게 중립금리가 무슨 뜻이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 컨센서스면은 이 정도 금리 폭이라면 더 이상 크게 많이 울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 느끼는 그 금리. 예, 그 금리. 이 중립금리란 말이 파월 연준의장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지출 둔화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소비지출 둔화를 언급했어요. 파월 연준의장이 지표 위주로 경기 침체를 암시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직접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중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파월은 시장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또. 예,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든 말든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 해서 금리 안 올린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 해서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미 연준이 삐져가지고 나라 망하든 말든 그럼 금리 올려볼게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갔다면 이제 많이 달래졌죠.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달랬죠. 연준한테 그래 고생했어. 너네 책임만 하냐. 그러니까 좀 말 좀 잘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고용이 견조하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족을 계속 달고 있어요. 사실 미 연준이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물가 엄청 올라갈 때 일시적이다. 템퍼러리 일시적이다 맨날. 근데 다 틀렸죠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미 연준이 욕을 엄청 먹고 열받아서 삐져가지고 미친 듯이 금리 올린다고 강성으로 갔다가 이제 조금 시장이 좀 미 연준을 바짓가랑이 잡고 있으니까 미 연준이 못 이긴 척 그래 화해해 줄게 약간 이런 제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9월 빅스텝 11월 베이비 스텝 딱 요거 하면 연말 딱 3.50% 돌아합니다. 자 9월 빅스텝 0.5 올릴 거고요. 11월 베이비 스텝 한 0.25 그러면서 한 3.5%까지는 도달할 전망. 자, 우리나라는 현재 오늘 이번 FOMC로 금리 역전됐어요. 금리는 역전됐는데 원화는 왜 이렇게 강하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 마법의 선반영.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법의 선반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금리를 더 빠르게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조금씩 이제 완화될 전망으로 전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FOMC 성명서인데 제가 해석본까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영증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해석 안 하고 자료를 안 찾아도 항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자주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이걸 올려드릴 텐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까지 봐야 돼요. 여기서 뉘앙스 단어 하나 달라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연주는.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 길게 하면 다음에 할 거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 중요한 이슈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요.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확한 부분들 짚어서 알려주시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매매 타점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주분의 그 추천해주신 모든 종목들이 다 윙을 달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높은 수익률 여러분들도 모두 받아보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한 주간 그 모든 수익률과 모든 이슈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요한 이슈들 남아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GDP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기 침체가 없다는 FOMC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정철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이렇게 2분기 연속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GDP 내용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자, 미국 경제 성장 추이입니다. 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꺾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마이너스고요. 절대 숫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인데 이게 성장률이 점점 꺾이고 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6이 내려갔는데 이번에 0.9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자, 2분기 이상, 2분기 이상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밀리잖아요.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네. 2분기. 사실상 숫자는 경기 침체가 맞죠? 여러분? 경기 침체가 맞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 3월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1%가 됐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2분기 이상 빠졌다. 근데 빠진 폭이 롯데에 비하면 얘들 장난이죠? 얘들 장난인데 근데 이게 조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2분기 GDP가 주로 고정 투자 중에 주거용, 비주거용 고정 투자 감소가 좀 컸습니다. 즉 신규 투자가 좀 더디고 있다. 더디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현재 적극적으로 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맨날 자꾸 하이닉스야 공장 좀 지어줄래? SK하이닉스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죠. 하반기에 증설 계획이 없다. 증설 많이 안 할 거다 해놓고 최태원 회장님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잠깐 화상면담 하더니 분위기 업돼가지고 바로 29조 원 투자 결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나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좋겠어요? 대화만 하면 그냥 투자 다 유치하고 일단 미국 GDP 중에 민간 소비 서비스 중심으로 증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 GDP를 지금 받치고 있는 거, GDP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거에서 그래도 받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서비스 중심 민간 소비예요. 이거는 근데 이연 수요가 좀 어떻게 됐다? 보복 소비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 이게 이연 수요가 계속 보복 소비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코로나 때 롯데월드 너무 가고 싶었어요. 롯데 너무 가고 싶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롯데월드 갔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서 한 번 또 갔어요. 또 한 번 또 갔어요. 그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지 않나요? 보통? 그쵸?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교복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찍어봐요. 주책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리고 상품 소비 역시 마이너스 반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안 좋다라는 게 과연 이 소비가 미국 소비 경제가 그 중심인데 이 소비가 밀릴 경우 과연 어떻게 미국 GDP가 받칠 수 있느냐가 제일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GDP가 밀리고 있잖아요. 금리는 올리는데 미국 GDP는 올리고 있잖아요. 달러가 결국 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럼 이제 워낙 강세의 시즌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뭘 사야 된다? 뭘 사야지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자, 전체로 지수가 워낙 강세로 인해서 쭉 지수가 올라올 거고 올라오면서 그동안 워낙 약세를 수혜를 받던 수출주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현재 워낙 지금 상황이 약세잖아요. 이제 앞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계약을 치려고 할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포스코 케미칼이 13조 원, 12조 원 계약 친 게 그것 때문에 친 거고요.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25조 원 방사능 무기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워낙 쌀 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수주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수주 이슈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는 노란통 메시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GDP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미국의 실적 발표 결과 함께 계속 얘기해 볼 텐데요. 월마트의 실적 쇼크로 유통 및 전자 상거래 섹터들이 큰 하락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메타도 예상대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주요 기업들의 업종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한 주에 우리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1년 전보다는 실적이 12%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하회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를 못했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순이익, 순손익 성적은 감소 또는 저조했는데요.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결과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칼리 김동욱 전문가님. 네,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조금 시장 예상치, 이미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을 이미 반영한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마저도 안 좋게 나온다? 여기는 너 한번 죽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냅이 보여줬다라고 했었죠. 하루 만에 33%, 35% 이상까지도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던 모습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중요시해라. 대신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예상치와 부합하고 조금의 약간의 하회하는 정도로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약간의 충격적인 계속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갔었던 흐름입니다. 일단 섹터 전체적인 좀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필수 소비재, 월마트 충격이 있었었죠. 이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지금 가져갔었던 충격 중에 하나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고용 감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GDP 2분기 연속 경기 침체 이거에 따른 지금 대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스냅 충격 줬죠. 완전히 지금 한번 크게 박살난 형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글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메타 기업 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뭘까요? 광고 기업,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 자체가 대표적인 이 빅3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럼 뭘까요? 마케팅 비용마저도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겠죠. 네. 고용 감축과 지금 마케팅 자체를 지금 줄어들고 이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하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이번 뉘앙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사실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몇 기업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나올 기업들로 봤었을 때 몇 기업 없을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사실상 수주를 받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매출이 확실히 갖춰질 수 있는 기업들 빼고는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분기 실적 좀 저조했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그래 뭐 테슬라 니네 상하이 공장 폐쇄 이런 거 장기화 충분히 인정해줄게 하면서 가져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 어떠한 결과 지난 분기랑 여러분들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 분기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난 분기는 계속적인 하락장, 폭락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충격 주고 반등. 20년, 21년도 상승 랠리를 가져갔을 때의 사이클과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하게 닮아져 있죠. 이번 마켓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지금 굵직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발표된 만큼 이 추세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분석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국내 관련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철 본부장님. 네, 일단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일단 실적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애플이 저는 애플 관련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애플을 한번 볼게요. 애플이 일단 실적을 잘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경영 긴축하겠다라는 얘기 한마디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밀렸었거든요. 실제로 BH나 애플 관련주들이 잠깐 그때 한번 밀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다가 지금 애플 관련 다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LG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미국 IT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이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단 애플 관련주들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LG노텍 실적 발표 다 나왔지만 정말 잘 나온 상태입니다. 잘 나온 상태고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잘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못 가는 종목들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보시면은 신규 투자가 앞으로 신규 투자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원래 삼성전자도 공장 지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원래 신규 증설을 별로 안 하려고 딱 마음 잡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잠깐 놀러 와봐봐 그래가지고 좀 얘기 잠깐 나오더니 최 회장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무려 29조 원 쏟아붓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을 우리 좀 보자. 장비주들 중에 대표적인 게 PSK 같은 경우 종목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비, 전공용 장비로서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주가 반등폭이 아주 약합니다. 약하고 그럼 이제 PSK는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잘 나올 건데 실적이 잘 나오면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약하다. 그러면 충분히 42,500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 보시면 솔브레인 역시 실적을 대단히 좋게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거 소재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신규 투자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장비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에서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종목 여기까지만 치겠습니다. 더 이상 치지 않을게요. 어째서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거는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무조건 장비 증설하게 되면 라인 증설하게 되면 무조건 요거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이게 얘네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좀 화요일 날부터 이거 얘기했거든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를 때마다
마음 졸여서 미치겠습니다. 이거 빨리 안 올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종목 이름은 땡땡땡땡땡. 네. 노라토 메신저 오브젝티브입니다. 네, 종목 이름은 땡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들의 그 한 주 추천해주신 모든 종목들이 정말 윙을 달고 하늘 위로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통에 접속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정말 높은 급등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요. 네, 칼리 전문가님, 모의 투자 대회 이후 칼리 전문가님의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인터넷 방송 접속자들이 정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아,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네, 인기를 정말 실감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실제로 정말 수익률도 정말 높게 가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초보 투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 정말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가장 의미 있는 손절가를 잡아보자. 이게 안 나오면 애초부터 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유념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선물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작부터 해서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다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의 실제 매매 영상 바로 VCR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매도 체결. 자, 49자리값 한 자리 볼게요. 자, 50, 81자리값 컷. 주문 접수 완료. 아, 요거까지 잡히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자, 81 컷1 30. 자, 뭐 틱 조금 밀려서 기준봉 살아 있었으니까 매수대인 관점이 맞았고요. 얘 나오면서 요거 관망하고 관점 틀어졌죠. 확실히 밀고 넘어왔고 1분 봉상 중심, 5분 봉상 중심 다 깨지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의미가 없는 자리값으로 바뀌었고요. 1차 자리값 지금 보더라도 일단은 30짜리는 보여주고 있죠. 중심가까지는 한번 눌러줄 수 있고 맥시멈은 바닥까지 눌러줄 수 있는 파동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80까지. 항상 제가 정수자리값보다는 한 틱 정도 더 올려서 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가 나오려고 하네요. 자, 그쵸? 자, 일단은 지금 본절 타이밍이 주문 접수 나왔고요. 완료. 최소 본절 대행 이제 찍고 넘어가니까 이거 추세 나온다는 거죠. 홀딩. 자, 지금 일단은 617 정정 기준으로 확인.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요거 마무리. 이제 바닥 눌렀으니까 눌렀을 때 너가 못 가면 못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못 가면 3씩 마무리. 자, 이제 최소 3씩. 요대로 흘러내리면 일단은 지금 전저점 밀고 넘어가는 자리까지 볼 거고요. 자, 40틱 확보 보겠습니다. 607 정정 자리가. 확인. 자, 607자리값 40틱 확보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포지션 홀딩 하신 분들 이렇게 봐주세요. 왜냐면 지금 기대치가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 밀었어야 돼요. 예, 반등 타이밍으로 또 바뀌고 또 비빌 것 같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네. 자, 597. 자, 50틱 확보. 정정 확인. 자, 계속 나와주고 있죠? (96) 아우, 잡히네요. 네, 50틱 수익으로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자, 12,311 매도 체결. 자, 컷자리값 311 299 매도 체결. 88자리값 올청으로 일단 주문 빠르게 접수 볼게요. 완료. 자, 12,088 12,288 올청 대기. 빠르게 볼게요. 짧게. 자, 90까지 내려왔고요. 조금만 더. 어우, 변동성. 618까지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11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안 됐고요. 자, 주문 체결. 접수 완료. 자, 12,289 컷대. 자, 지금 목표가까지 터치했는데 312.
자, 312자리값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12,312 올청 대기. 한 번 더 주자. 미안하다. 빠르게 못 잡았다. 309, 310. 주문. 좋습니다. 네. 11포. 계속 11포짜리네요. 236짜리 값 밴드 고점 잡은 이유 이해되시죠? 자, 체결. 자, 일단 1호자리 값 체결이 됐는데 일단은 잡히면 6호자리 값은 일단은 커서 주문 접수 볼게요. 완료. 요거는 제가 원래 돌파 매도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면 지금 잡힐 가능성 있는 거는 잘 안 보는데 국선이니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매도 체결에 지금 일단은 손절은 취소 확인. 0.5%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자, 한 틱. 자, 잡히면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할 수 있었던 지금 자리값 1호 기준으로 일단 0.5예요. 0.5. 자, 지금 60까지 6호 자리값까지 터치했습니다. 1호 기준으로는 지금 0.5%예요. 그쵸? 주문 접수 완료. 05 자리값 올청 323.05 올청 대기. 자, 지금 6호 자리값 터치 보여줬죠? 1차 청산 보실 분들 0.5%, 0.4% 제 기준으로는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봐주시고요. 자, 323.20까지 터치했고요. 자, 11분. 자, 05까지. 05 기준으로는 사실상 1호 자리값 체결 보신 분들은 지금 1포 자리값까지 나왔고요. 0.9% 나왔죠. 10 한틱차. 자, 제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한틱 너무 아까운데. 좋습니다. 네, 1포 취소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잡히더라도 볼게요. 자, 12,651 컷에. 자, 컷부터 일단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200불 돌파. 자, 다 잡혔죠? 자, 300불, 350불, 400불 돌파. 자, 500불. 자, 시간가 청산대기. 자, 시간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불로 보도록 할게요. 자,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문 접수. 체결. 주문 접수 자, 완료. 컷자리 값부터 컷. 자, 12,601 컷땡. 컷땡부터 가져가세요. 1초 컷 나오더라도 그냥 보고 다음 자리값 다시 잡으면 되니까 컷자리 값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이 언더에서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가져가면서 못해도 66까지는 바라봐도 나쁘진 않고 여기서 본절 달고 1차 청산 보고 맥시멈 45. 이게 지금은 가장 좋은데 비비니까 쉽지 않죠. 지금 버티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삐끗하면 지금 손절 나오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지금 200불 때 300불 좋습니다. 네, 이제 최소 주문 본절. 접수 완료. 자, 본절 대응이고요. 자, 원하는 자리가 500불 돌파.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아, 여기 마디값까지만 살릴까요? 조금만 더. 자, 좋습니다. 자, 600불 돌파. 645. 자, 시간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500불. 500불 수익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45 올청하고 싶은데 여기서 끊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는 오일입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자, 제가 요즘에 해외 선물 중장기 일주일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자, 반등 이후 하락 95달러 지지.
정확하죠? 예, 95달러 라인이거든요. 정확하게 95달러 지지를 하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 9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전까지는 좀 유가를 좀 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선반영, 그 마법의 선반영. 이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모든 주식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드는데 이 선반영으로 아마 조금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김보님 하락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원하는 수치까지는 지금 계속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매도 관점이에요. 어쨌든 제가 매수 추세나 지금 차트 패턴이 깨지면서 상승 추세로 돌린다라는 거는 일단 104달러 이상까지 재돌파가 나오고 안착했을 때 그때 관점을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한번 꾸준히 지금 하락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맥시멈은 제가 70달러라고 말씀드렸고요. 80달러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갈 수 있다. 충분히 다음 주에 한번 충격을 주면 그만큼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로 골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도 기가 막혔어요. 추가 하락한다. 추가 하락에서 끝나고 추가 하락에서 저점 잡고 반등한다. 1770달러까지 반등을 예상한다 했는데 1777.8. 이야, 진짜 뭐 이거 진짜 작두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러 밀리면 골드 뜹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요. 골드 관련된 상품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이거 체크해 보시면 제가 이 말이 아마 레전드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돌려서 보시면 자, 송구로기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유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까지 했었을 때 일단 최저점은 일단 1680대까지 64까지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기 자리값 저점 다주고 이제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 자리를 1788까지 봤는데 지금 1778, 77 요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0포인트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후 자리값 자체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터치 자리값으로 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골드 꾸준한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좀 가져가는 방향성 다음 주부터 일단 힘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1878까지도 충분히 더 큰 상승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나스닥입니다. 자, 여러분 12,85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하다. 딱 했는데 12,899. 좀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월초 지표 부진으로 저는 12,600포인트까지 하락한 뒤에 재반등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 자, 이거 말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 또 있는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 인덱스 보세요. 완전히 한풀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는데 오늘 지금 레벨이 한 번 더 다운됐고요. 여기 깨지고 104까지만 밀리잖아요. 그럼 후루룩 100까지 그냥 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유로화는 반등은 안 하고 있죠. 유럽 경제가 워낙 멍멍이 판이라서 도저히 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로화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번만큼 완벽했나 싶었던 한 주였어요. 네. 정말 이게 이제 지난주 흐름보다는 이번 주 제가 이제 끊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자리값들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바닥, 고점, 지금 다시금 재반등, 고점 돌파까지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게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차트를 다시 만들어 드린 게 14,800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로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니까 지금 상승폭 일단 다음 CPI 발표 때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리 얘기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리도 지난주에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3.1, 3.2달러대 바닥에서부터 3.6까지 상승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3.4 이상까지 지금 이미 돌파를 보여줬어요. 힘 자체 조금만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3.6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